안녕하세요.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조 조범식입니다. 양도세 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장에 매물들이 늘어나고 있죠. 자, 그런데 어떤 지역은 매물이 적게 늘어난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. 특히나 이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은 그만큼 많다 보니까 시세보다도 저렴한 급매물들이 이제는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. 자,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한 금액대에 살 수 있는 이런 지역들 중에서 앞으로 호재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반등할 수 있거나 내지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이 급매물로 인해서 그 저렴한 금액대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역들 어딘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. 자, 그래서 어떤 지역들인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급매물 선택의 기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찾아봤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매물이 많아야 그만큼 급매물도 많겠죠. 그래서 매물이 많이 증가하는 지역들 위주로 찾아봤습니다. 자,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바로 직전거래가와 호가 차이가 큰 단지들 위주로 찾았는데요. 2, 3개월 이내에 있는 실거래가와 지금 현재 시세가 큰 차이가 난다면 급매물이 늘면 당연히 가격이 직전거래가만큼 하락할 수 있다 보니까 자, 그래서 직전거래가 큰 차이가 있는 그런 단지들 위주로 찾아봤습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저렴한 금액대 사더라도 가격이 올라야 되겠죠. 즉 가격이 반등할 수 있고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호재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들 위주로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찾아봤는데요. 자, 이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들 어디가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첫 번째로는 평촌 신도시입니다. 평촌 신도시도 최근에 이제 물량이 많이 늘어난 지역인데요. 자, 이 중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특정 지역이 더 많이 물량들이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. 특히 이제 4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위치해 있는 이 비산동과 관양동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장 매물이 증가한 1, 2위 지역을 한 지역이거든요. 이 지역 내에서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. 자, 그런데 이 안에 지역의 가격들을 좀 보니까 2, 3개월 이내에 거래가 됐던 실거래가, 직전거래가를 보니까 20평일대가 5억대 내외 거래가 된 단지들이 많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 호가는 7억대에서 뭐 8억대까지도 호가가 나오는 그런 단지들이 많거든요. 자, 이런 지역이 앞으로 매물이 이렇게 점점 쌓이게 되면 그만큼 하락폭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미래가치인데 여기는 많은 분들도 아실 거예요. 굉장히 많은 호재들 가지고 있죠. 위쪽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업무타운 호재가 있다 보니까 향후 인구 이입 요소가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고요. 위쪽으로는 월판설이라는 교통호재, 또 인도권에는 GTX라는 또 신설역이 앞으로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 가기 편하고 판교 가기 편한 그런 교통호재를 또 가지고 있고,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앞으로 제정이 되면 여기는 마찬가지고 전체가 다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이 바로 평촌 신도시지 않습니까? 이렇게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 내에서 급매물이 나와서 지금 좀 더 저렴한 금액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 지역이 바로 비산동과 관양동인데요. 자, 이 두 지역 내에서 좋은 그런 단지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단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. 첫 번째 단지는 바로 관악타운 아파트입니다. 최근 이 비산동 일대에서 가장 매물이 증가를 많이 한 단지가 이 관악타운 아파트인데요. 직전 거래가와 최근 호가를 보더라도 23평형대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3개월 전에 6억에 거래가 됐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현재 호가가 8억대 정도의 가장 높은 호가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단지가 관악타운 아파트입니다. 자, 여기도 점점 급매물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8억대보다는 더 저렴한 금액대 7억 중반, 7억대 또 6억대까지도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단지가 바로 관악타운 아파트다 보니까 해당 단지를 좀 더 눈여겨보게 됐고요.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용적률이 209% 정도 수준인데 이게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.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충분히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단지다 보니까 미래 가치도 높다. 자, 지금 시기 때 급매물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관악타운 아파트를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두 번째 단지로는 바로 평촌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 있는 공작 부영 아파트입니다. 해당 단지 같은 경우에도 관양동 일대에서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장 매물이 증가한 단지가
바로 이 공작 부영 아파트인데, 자, 이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전 거래가하고 대비를 해보자면 21평형, 21평형짜리가 지난 3개월 전에 6억 3천대 정도의 거래가 됐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현재 호가가 7억대 정도의 좀 호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. 자, 해당 단지 같은 경우에도 급매물이 점점 늘다 보면 6억 중반, 그리고 6억 초반대까지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단지다. 특히나 거기에 용적률도 지금 현재 198%로 여기도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. 충분히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진행되면 재건축 진행이 가능한 단지다 보니까 공작 부영 아파트 단지를 좀 눈여겨보시라고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자, 다음은 일산 동구 지역입니다. 일산은 일산 신도시 내에 동쪽에 위치해 있는 동구 지역인데요. 자, 이 지역도 최근에 물량이 증가를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, 자, 3호선 라인이 지나가는 지역과 경의중앙선 라인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, 이 두 라인이 지나가는 중간에 있는 마두동, 백석동 일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량이 더 감소를 했고요. 경의중앙선 위쪽에 북쪽에 위치해 있는 중동과 식사동, 중상동 일대가 물량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증가한 지역입니다. 자, 이 세 지역 중에서도 최근 한 달간 가장 물량이 많이 늘어난 지역은 바로 일산 동구에 있는 풍동 일대가 이제 매물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, 자, 바꿔 말하면 그만큼 급매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풍동 일대라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풍동도 최근에 가격 흐름을 보면 2, 3개월 이내에 직전 실거래가를 보니까 30평형대가 4억 중반대에 거래가 됐던 단지들이 지금 현재는 한 6억대 정도의 호가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면 굉장히 직전 거래가보다 갭 차이가 좀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인데, 이 급매물이 앞으로 계속 쌓이고 진행되다 보면 그만큼 가격들이 많이 조정이 되면서 좀 더 저렴한 금액대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풍동 일대입니다. 근데 이 풍동 일대는 직접적인 개발 호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. 하지만 일산 이 신도시 자체가 이 주변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호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. 자, 여기에 GTX 호재도 있지만은 킨텍스와 대공역에 앞으로 A 노선이 들어섭니다. 하지만 이 킨텍스 역세권에 앞으로 테크노밸리나 장학 미디어밸리 또 한류월드 같은 업무타운이 들어서거든요. 자, 그만큼 일산 신도시에 상주 인구들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가장 영향을 받는 지역은 가까운 지역들부터 영향을 받겠죠. 첫 번째로는 일산 서구가 영향을 받을 거고, 그 다음으로는 일산 동구가 영향을 받을 겁니다. 자, 두 지역 영향을 다 받게 되면 바로 이제 주변 지역, 일산 서구와 동구 주변 지역에 있는 풍동이라든지 식사동, 중상동 일대가 세 번째로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거든요. 충분히 가격대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풍동 일대인데, 자, 이 안에서도 백마역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을 굉장히 눈여겨보는 게 좋은데요. 자, 백마역 역세권 쪽에 이 성원 일자 아파트가 최근 사이에 가장 매물이 증가한 단지거든요. 자, 그만큼 급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채우고 있는 단지가 자, 성원 일자 아파트입니다. 자, 최근에 이제 가격 흐름을 보니까요, 33평 기준으로 봤을 때 2개월 전에 4억 4천대 거래가 됐던 단지인데, 지금 호가가 6억대, 5억 9천에서 6억대 호가가 나오고 있는 단지입니다. 매물이 이제 증가되다 보면 저렴한 금액대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성원 일자 아파트고요. 특히나 이제 전세가 한 4억대 정도 수준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금매가 나오면 나올수록 투자 금액이 더 줄어드는 단지가 바로 성원 일자 아파트입니다. 자, 그런데 해당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용적률이 259%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재건축은 좀 어렵지만 지금 연식이 25년 차다 보니까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미래 가치는 가지고 있는 단지입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광명시입니다. 광명시는 서울과 맞닿아 있는 경기도다 보니까 뭐 주운 서울 소리 듣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지역들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광명시 일대도 최근 1개월 내에 매물이 좀 많이 증가를 했는데, 좀 더 여기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광명동, 철상동도 매물이 증가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이 하안동과 소화동이 매물이 더 많이 최근에 1개월 사이에 많이 늘어난 지역들입니다. 이 중에서 반등을 해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
바로 하안동 일대다. 자, 여기가 앞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주공단지들이 많이 위치해 있고요. 또 거기에 1호선이 앞으로 연장이 돼서 진행이 되면 그 1호선 호재를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 하안동이다 보니까 교통호재 그리고 재건축 호재까지도 볼 수 있어서 향후 가격대가 반등하고 또 오를 수 있는 지역이 하안동이다. 지금 현재 가격의 흐름을 보면 여기도 22평대가 직전 거래가 이상기열 내에 실거래가를 보면 대략 한 6억대 초반 정도의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호가가 7억 2, 3천, 7억 초반대에 호가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여기도 직전 거래가와 호가 차이가 좀 있는데요. 금매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가격대가 좀 더 조정이 되면서 좀 더 저렴한 금액대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다는 겁니다. 자, 하안동의 단지는 바로 주공 6단지입니다. 자, 이유는 뭐 1호선 연장선이 앞으로 이게 진행되면 바로 하안역이 들어서면서 6단지가 역세권 단지로 바뀌게 되고요. 또 주변 지역에 학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형성돼서도 입지도 좋은 그런 단지입니다. 최근에 이제 20평대 가격 흐름을 보면 직전 거래가 2개월 전에 20평대가 한 6억 4천 정도의 거래가 됐던 단지인데 최근에 이제 호가 같은 경우에는 7억대 정도의 지금 호가가 나오고 있는 지금이거든요. 급매물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재건축도 바라보고 또 교통호재도 있는 이런 주공단지들을 좀 더 저렴한 금액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단지가 바로 주공 6단지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매물이 계속 증가하는 이상은 이런 급매물들이 나오면서 지금 앞으로도 많은 기회들이 생겨날 겁니다. 자,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런 기회들이 생겨날 수 있는 지역들 어딘지 잘 참고하셔가지고 재테크 전략 운영하실 때 큰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나중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